제가 어저께 송년 모임을 했단 말이에요. 부동산 쪽 그 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인 친구들일 텐데 그 중에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이 자산이 3천억이야. 3천억인데 네.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네. 그들 세계에서는 그냥 보통인 건데 네.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정말 이게 레버리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는 훅수저였는데 네. 20년 동안 투자를 열심히 해서 3천억이 됐는데 네. 학렬아 여기까지가 내가 한계라고. 난 레버리지를 못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네가 지금 동안 대출 받아서 네. 3천억을 만들었는데 어저께 모임에 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자산이 1조가 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모임인가요? 자산이. 근데 우리보다 후배야. 근데 그 친구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내 친구는 정말 자기가 거의 그냥 다 해요. 관리부터 해서 투자하고 위임을 안 하고. 근데 이 친구는 투자를 받아요. 1조 넘는 친구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로직을 모르겠대요. 그게 레버리지인 것 같아요. 그 후배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안다고 알려준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은 인맥이 레버리지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갖춰줘야 되는 것들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1조 자산가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끼리는 네트워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서울대 연고대를 나와야 되고 대학원을 미국 뭐 대학에 MBA를 갔다 와야 되고 그러면 일단 그 안에서는 서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학연으로 이렇게 뭔가 인터넷 쪽에서 게 뜨신 있나요? 분들이 다 그쪽이잖아요. 서울대학교 86학번들 다 동기들이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그러니까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야. 거기 못 들어가니까. 근데 방법을 모르겠대요. 3천억까지 이른 친구가.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개인별로 다 다를 것 같은데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은 네, 이 친구의 레버리지는 3천억이었던 거고 그 후배의 레버리지는 1조가 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여기 책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나에게 충분한 긴 지렛대를 준다면 나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였었거든요. 저게 이제 그 영어를 찾아보게 되면 뭐냐면은 지구를 들릴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저 긴 지렛대에 대해서 개인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 거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인지를 찾는 것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주제일 수도 있고 개인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 지렛대의 길이와 크기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개인의 한계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각자 본인의 깜냥만큼의 레버리지를 어떻게든 활용은 하고는 있는데 그게 뭐 3천억 자산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자산가지만 말도 안 되는 대단하죠. 네, 그분도 이제 본인의 한계를 느끼고 레버리지를 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골몰하고 계신 것 그런 같고. 거죠. 예. 네. 근데 방금 전에 빠시 형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인적 네트워크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책을 5년 만에 다시 읽으면서 좀 느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사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내 시간당 시급을 따져서 그것보다 좀 비싼 거는 직접 하고 좀 낮은 시급의 일감은 위임해라. 이런 느낌만 좀 들었었는데 다시 읽다 보니까 뒤쪽에 보면 뭐 본인들이 운영하는 어떤 네트워크들 모임들 뭐 마스터마인드 뭐 이런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사단을 만들어라 이런 주장들이 다시 읽었을 땐 더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조차도 그런 본인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자기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뭐 자세하게 풀어놓지는 않았지만 큰 제목으로라도 이렇게 좀 전달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그 빠시 형님 말씀하신 그 몇천억 자산가이신 분도 그런 인적 네트워크에서 어떤 한계를 느껴서 돌파구를 못 찾으신 게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보완이 되면 넘어가는 단계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분 만나서 3천억을 어떻게 가는지부터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 너무 그러게요. 큰 단위라. 맞습니다. 네, 근데 각자의 뭐 고충이 있는 거니까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의 첫 투자가 그냥 꼬마 빌딩 하나 샀어. 샀는데 그게 가격이 오른 거예요. 네. 오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 였었고 똑같은 규모의 빌딩을 하나 더 사는데 그 사는 기간 동안에 좀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지금 샀던 빌딩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새로 샀던 빌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100% 대출 안 해주니까 남잖아요. 이쪽에 처음에 샀던 빌딩의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었어요. 네. 대출 더 받아서 무피로 사는 거야. 이해를 하시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계속 다 올라가니까 자산이 3천억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총 매수 금액은 몇십억이었겠죠. 처음에. 예. 네. 그다음에 중간에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게 일종의 레버리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출 레버리지가 있는 것들이죠. 네, 결국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서 성장 금액을 또 레버리지로 흡수를 하고 또 새로운 것 자산에 투자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마 그 3천억 자산가의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해서 3천억까지 만들었는데 거기까지가 자기 한계인 것 같다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한계 나도 좀. 근데 그분에게는 뭐 제가 함부로 조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한계라고 느꼈다면은 이제 자기의 어떤 방법들을 깨 나가는 것들, 그쵸. 예, 그게 이제 힘드신 거죠.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던 대로 해서 어느 만큼 유능하고 어느 만큼 이뤘다. 근데 사실 이게 한계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로서는 근데 이분은 이제 레버리지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한계가 아니지 않을까. 그냥 달라져야 한다라는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걸 예. 또 극복해야지 예. 1조까지 가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저는 워낙 다양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이 먹은 사람들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해요. 새로운 것들을 하기를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해요. 왜냐면은 이게 조금은 다르지만 미묘하게 트렌드가 바뀌고 방법식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유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은 지금까지 됐던 것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금리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로는 그렇게 투자 못해요. 왜냐면은 손해를 보니까. 네. 왜냐면 네. 금리가 더 높거든요. 이게 나오는 월세보다. 수익보다. 네. 근데 아까 1조가 됐던 친구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 친구들은 금리가 10%든 20%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사업적으로 점핑을 시켜버리니까 내 돈이 아니에요. 투자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돈이 자산이 증가한 게 아니라 투자 받는 금액이 증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사고 어차피 자기 10원도 안 들이고 사업체를 사서 만들어서 엑시트하고 또 더 큰 사업체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의 법칙이 완전 다른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 부자들 같은 경우는 경계가 없어요. 투자의 경계도 없고, 그러니까 예서 금리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아이템만 있고 확실한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것들을 자산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의 유연성인 것 같은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정말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신문물에 대해서. 코인이 나왔는데 코인을 몰라. NFT가 나왔는데 NFT를 몰라. 그럼 여기는 절대 투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렌 버핏도 솔직히 코인, NFT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가치가 없다고. 근데 젊은 부자들은 다 하거든. 그들이 바보라서 할까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기회에 돈을 벌 수 있는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든 뭐 이더리움이든 기타 등등이든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미 저희 경제에 들어와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들어와 있었는데 우리가 몰라서 투자를 안 했던 것들인데 그걸로 부를 이룬 신규 부자들이 많을 텐데 그들은 또 그게 레버리지가 됐던 것들이어서 그래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해지고 옛날 클래식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뭔가 계속 배워야 된다는 것들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레버리지가 단순히 대출, 뭐 인맥, 뭐 기타 등등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새로운 문물에 대한 뭐 이렇게 자세라든지 태도와 매너 이런 것들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빠숑님 말씀 진짜 저한테는 좀 많은 자극도 되고 네. 요즘은 또 그렇구나라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요. 레버리지 1부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